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번에도 당내 선거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해드린 대로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지낸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가 국힘당 경선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가 주도하는 자유변협과 오상종 단장이 이끄는 자유대한호국당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앙선관위 위탁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세 및 오늘 나온 각종 움직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변협과 자유대한호국당은 네이버 폼을 통해 선관위 위탁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앙선관위 위탁 반대 서명운동.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당장 찾아오라. 자유변협 박주현 윤용진과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은 국민의힘이 이번 당대표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적극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 연명부는 국민의힘 당 선관위와 출마 후보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림처림 후 제출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주당은 당내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부정선거,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 국정원 해킹 점검 등 일련의 사건으로 전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3.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하였던 지난 당내 선거의 경우 그 절차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검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우리 손으로 반드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밝히면서 국정원의 경고를 보고도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국민의힘 선관위를 성토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앙선관위 위탁 반대 서명운동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폼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폼 링크를 댓글에 붙일 수 있으면 댓글란에 참고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자유대한호국당이나 자유변협 관계자들의 소셜미디어라든지 혹은 인터넷 등에 들어가서 중앙선관위 위탁 반대 서명운동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관련 네이버 폼이 뜨는 곳이 꽤 눈에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흐름과 관련해 한동훈 독주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 흐름이 1강 2중 체제에서 2강 1중 체제로 바뀌면서 1강이 1중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시장이 여기서 말한 종전의 1강 2중의 1강은 한동훈 후보, 2중은 원희룡 나경원 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2강 1중의 2강은 한동훈 원희룡 후보, 1중은 나경원 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 시장은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윤상현 의원은 일단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 후보보다는 약세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흐름이 바뀌고 있네요. 1강 2중 체제에서 2강 1중 체제로 바뀌면서 1강이 1중으로 추락하고 있네요. 정권과 동행을 거부하는 후보는 퇴출하자는 급격한 기류가 전당대회 흐름을 바뀌게 하고 있네요. 경륜 있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난국을 이끌어야 하고 총선 참패 주범들은 이제 자수하라는 게 대세입니다. 총선 참패 주범들이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들 데리고 나와
러닝메이트라고 설치는 모습도 가관입니다. 당원들의 회초리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후한무치한 사람들에게 책임 정치가 뭔지 가르쳐주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아닌 자신 즉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원희룡 후보는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후 총선 전망이 어두울 때 우리에겐 위기에 빠진 당을 구원할 비대위원장 선택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 많은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선택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에서 낙선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낙선했기 때문에 낙선자의 마음을 그리고 수도권 선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로서는 처음 경험한 패배라 무척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못 맡았지만 다른 분들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험지 중에 험지인 계양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계양에 묶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패했고 도움도 못 됐지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선택의 시간입니다. 당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를 놓고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합니다. 선거는 국회의원 경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원내투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 장관 경험 있는 원희룡이 당대표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불과 2달여 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또다시 충돌할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합니다. 당대표는 원희룡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고 윤상현 후보는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서 자신 즉 한동훈 후보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돌리는 경쟁주자들이 지난 총선 때 그들도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반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도 한동훈 후보의 실패를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본인이 지난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 총선 참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본인의 선거 결과는 전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원 후보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려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적어도 원 후보가 총선 승리를 말할 수 있으려면 졌지만 잘 싸웠다를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 보궐선거 성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 후보도 한동훈 후보의 실패를 말씀하실 입장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재명 후보라서 힘들었다? 실은 반대입니다. 원 후보는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맞상대로 삼아 총선 전부터 이미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층도 원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초라한 패배였습니다. 비전과 전략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반 이재명 프레임에만 의존해 선거를 치른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원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면 우리 당은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 프레임에 갇혔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오해이자 논란입니다. 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지원 유세를 온 것이 바로 서울 동작을입니다. 사실상 나경원 대 이재명의 결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 동작을을 탈환했습니다. 선거는 전략과 공약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심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을 이겨본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저 나경원은 이기는 당대표가 될 준비가 모두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처럼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희룡 후보는 다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이 아니라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에서 그토록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더니 후보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은 졌지만 자기는 이겼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희룡도 공동선대위원장이니 패배 공동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 책임이 가장 큰지는 모두 압니다. 저라면 비대위원 구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용기 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로 구성했을 겁니다. 저도 2000년에 들어와서 당에 충정어린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 덕에 소장개혁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좀 더 지혜롭게 말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을 개혁의 주체로 보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원희룡 후보는 만약 자신이 비대위원장이었다면 김경률이니 이따위 인간들을 비대위원으로 앉혀서 계속 잡음이 나오게 하고 당정 갈등이 나오게 하고 결국 공천을 아주 망치게 하고 그런 일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처음에 당에 들어왔을 때는 이른바 소장개혁파 운운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또 나이가 좀 더 들고 보니까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희룡 후보도 대학 운동권 출신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좌파 쪽이었습니다. 당에 들어온 다음에도 상당 부분 초반에는 약간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중간 또는 왼쪽으로 조금 기울었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한국 비좌파 정당 주류 정당의 중심축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점차 인식의 변화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정통 우파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동훈 후보와 비교하면 현재의 중심이 잡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 4명에 대해서 모두 냉정히 따져보면 정통 자유우파의 시각에서 보면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후보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정통 우파들은 대부분 한동훈 후보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거의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이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총선 지휘 경험 없는 분에게 공천 전략을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장도 최고 전략가를 모셨을 겁니다. 지난 총선을 되돌아보면 어설픈 아마추어들이 프로 중에 프로들과 맞붙어 참패한 선거입니다. 공천, 전략, 메시지, 정책 뭐 하나 이길 무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동훈보다는 원희룡이
상대적으로 총선 지위에 더 나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혹은 윤상현이든 그 세 사람 모두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이 했던 그 짓들보다는 훨씬 문제가 적었을 거라는 것은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 만약 그 당시 실질적인 당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었다면 한동훈과 같은 그런 식으로 분란을 키우고 우파 성향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게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공천 혹은 선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뜻있는 그런 자유우파 진영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4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그런 공감대가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소위 한동훈 대세론이 빠른 속도로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 3,292명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선거인단 명부를 의결했다고 최수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는 김기현 전 당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83만 9,569명보다 3,723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선거인단 중 대의원은 9,440명, 책임당원은 79만 430명, 일반 당원은 43,422명입니다. 권역별 선거인단을 보면 영남권이 40%로 가장 많고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이 37%를 차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8%, 서울이 14%, 경북이 13% 등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경선 관련 움직임들, 과연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